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소설을 읽을 때, 문학작품 풀 때 보기 먼저 읽는 분 계시나요? 혹은 문제 선지 먼저 읽고 이런 거 체크해야 되는구나 판단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은 나는 그냥 소설이 어렵다라시는 분.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를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줄거리 정도만 파악하래요. 근데 나는 줄거리도 파악이 힘들어요. 라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들 지금 이 영상 약 10분짜리 영상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현대소설에서 가져가야 할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실 수 있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현대소설을 잘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요, 다른 쉬운 작품 아니고요. 바로 작년 수능, 2021학년도 수능 현대소설입니다.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작품이에요.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평가원 사이트나 EBSI 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 22번에서 25번만요. 너무 귀찮다? 그럼 바로 들으셔도 되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시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쌤은 어떻게 읽을까? 궁금하잖아요? 바로 가보죠. 자, 일단 소설 읽을 때요. 여러분이 실제 수능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런 작품 읽을 때 감정과 비슷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어떤 느낌 들어요? 되게 잘 읽히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읽히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속이 답답하고 뭔 소리래 이러고 대화도 많이 안 나오고 줄거리를 파악하고 싶은데 딱히 줄거리를 것도 없고 이게 뭔 작품이야 싶은 느낌. 잘 안 읽히고 중간에 막히는 느낌.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느낄 감정입니다. 참담하죠. 수능장이라고 해서 뭔가 잘 읽히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 개념의 나비 효과에서 배웠어요. 혹은 훈련도감에서 배웠거든요. 줄거리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저 줄거리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네, 맞아. 일단 인물이죠, 인물. 발음이 꼬였어요. 네,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 거의 없어요. 잘 안 읽힙니다. 그런 경우에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바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가져가도 돼요. 이것만 가져가고 바로 꺼도 돼요. 그렇다고 진짜 끄지 마시고 심리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심리 체크? 네.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만 체크하고 그러면서 작품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나는요, 나 체크해야죠. 인물이니까.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런다고요. 이게 무슨 줄거리예요? 대화도 아니고 뭔 상황이래? 뭔 소리야? 싶잖아요. 근데 뭐는 체크해야 돼요? 심리는 체크하자고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심리 나왔으니까 뭔가 이런 애들로부터 차단된 느낌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집에서 맞는 첫날 그리고 아침을 나는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대요. 그렇구나. 차단된 느낌이라는 게 뭔가 이런 비현실적인 느낌이구나. 약간 연결 지어주면 더 좋고요.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뭔 웬일이냐 라면서 주위를 둘러본대요. 이런 전선에서라는 느낌은 어떤 긴박한 감정이죠?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그 의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대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심리만 체크해요. 두부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심리 체크. 그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나는 뭔가 차단된 느낌도 들고요. 비현실적인 느낌 들어요. 그리고 맥이 탁 풀린대요. 왜 그래요?
그 전쟁 상황 속에서 느꼈던 그 위기감, 긴박감과 비교했을 때 너무 뭐 하대요? 태평스럽고 무의미하고 패덕스럽기까지 하대요. 심리 체크.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런 것들 공부, 학교 공부도 예외는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심리 체크 짜증스럽기만 하대요. 자, 여러분. 제가요. 약간 날려있고 있죠. 대충대충 읽고 있잖아요. 근데 뭐는 꼭 눌러서 체크하고 있죠? 심리요. 왜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보면 되게 빨리빨리 읽잖아요. 그 애들이 무슨 속독학원을 어렸을 때 다닌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해서 읽기 때문이에요. 소설에서 중요한 정보는 뭔가요? 당연히 더 중요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 심리는 꾹꾹 눌러서 읽으셔야 돼요. 꾹꾹 누르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밑줄이라도 일단 그으세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그것에 어찌 보면은 밑반찬 이런 느낌인 이런 내용들은 덜 중요한 내용이니 그냥 날려 읽으셔도 돼요. 대신에 우리 줄거리는 잡고 있죠. 뭔가요? 이런 것들에서 주인공은 대평스럽고 맥이 탁 풀리는 것 같고 비현실적인 느낌 들고 차단된 느낌이 들고 있구나. 그게 줄거리예요. 시험에 제가 밑줄 치지 않은 게 나올까요? 시험에선 밑줄 친 부분이 나옵니다. 심리. 나중에 확인할게요. 자,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 왜 이리 실내엔 담배 연기 꽉 차 있었고 어떤 여자 있었고 난 그 여자한테 다음과 같은 얘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한 번쯤 들어봤을 그 표현법, 회상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뭔가 장면이 바뀔 때에는 혹은 회상을 할 때에는 약간 구분 지어 주는 거? 이거는 좀 많이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제 풀 때 조금 편하니까요. 네, 핵심은 아니고 핵심은 심리 체크. 심리 체크. 자, 나는요. D 고지에서 뭔가 이 물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음료수가 떨어져서 뭔가 큰일 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고 있었죠. 한 치 앞도 가릴 길 없는 그 어둠과 정적, 뭔가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뭔가 이런 느낌. 그러면서 뭔가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툭 뛰어드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뭔가 죄다 눈에 집히는 듯 했대요. 괜찮나요? 심리 체크만 합시다. 이런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아까 회상 전의 심리와 많이 다르죠? 다 관심 없었잖아요. 태평스럽고 짜증나고 무의미하고 맥탁 풀리고. 근데 뭐래요? 회상할 당시에 그 과거의 그 전쟁 상황에서는 뭔가 다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을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뭔가 나방떼들 죽는 장면들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 빙긋 웃었다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서 이제 헌병장이 야 너는 무섭지도 않나? 아니요 전혀. 대단하군. 야 여기선 적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저는 저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심리죠. 진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제요? 6달 남았지. 저는 지금처럼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심리. 자, 이곳에 온 뒤로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자, 이런 심리.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네. 아까 그 전쟁에서 전선에서 느끼는 그 긴박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렇게까지 긴장감을 즐기는 사람인데 당연히 두부장수 소리 무의미하고 나랑 뭔가 차단된 느낌 들 법도 하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중리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 있어요. 특히 유대종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중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봐야죠. 왜 여기서 끊었을까? 여기서 끊으면 안 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중약하고 여기서부터 그냥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는 줬거든요. 왜 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거 안 주면 문제 못 푸니까 준 거예요. 그 말은 중약 바로 뒷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중약 다음 중요해. 그리고 똑같이 읽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중약 이유가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자, 중약이 나왔어요. 그럼 뭐를 조금 신경 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테이크 영상이라서 약간 말이 꼬일 수 있는 점 양해해주세요. 중약 다음에는 뭔가 바뀐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뭔가 바뀐다. 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까 회상했죠. 회상했는데 시간이 바뀐다? 아, 회상이 종료될 수 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고요. 혹은 중심인물이 바뀔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B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혹은 공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학교에 있었는데 중약 이후에 다른 친구 집으로 바뀐다든지 뭔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긴장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게 중약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그럼 바로 봐볼게요.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뭐가 바뀌었나요? 초점 인물이 바뀌었네요. 아까 전에는 회상하면서 헌병장이랑 있었던 일 그 정도 얘기했는데 중심 인물 바뀌었어요. 아, 그럼 이 노인에 대한 나의 태도, 심리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중약 이후에도 심리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뭐래요?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대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어제와 같은 그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뭔 소리야? 노인은 누구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그거 안 나와 있잖아요. 몰라도 돼요. 체크해야 되는 건 심리만 체크하시면 돼요. 뭔지 모르겠어. 노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노인이 다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난다면 뭔가 좀 그럴 것 같아. 아, 이게 내 심리예요.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뭔가 좀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대놓고 심리를 이야기하죠.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딴 건 모르겠는데 노인에게 관심이 많네. 그게 나의 심리잖아요. 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가 나옵니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에 눈에 잡힌대요. 그 곁엔 개가 종종 걸음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해요. 자, 딴 거 모르겠고 빨리빨리 읽으세요. 심리 나오면 그때 좀 천천히 읽으세요. 아니, 물루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요?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심리. 그럼 도대체 왜 놀랐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걔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새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 하대요.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대요, 심리.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심리. 거짓말 같대요, 심리.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되게 놀랐어요. 왜? 저 노인은 왜 저렇게 열심히야? 이런 감정인 거죠. 심리. 그리고 앞에 중약 앞부분과 연결 지으면 더 좋겠죠? 왜? 나는 그 전선에서의 삶과 대비되는 지금 현실 세계가 되게 짜증스럽고 무의미하고 무료하거든요. 근데 저 노인은
뭘 저렇게까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쌤, 네. 별거 아닌데요? 네, 별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별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별거 아니에요, 수능. 근데 학생들 많이 힘들어한 작품입니다. 심리체크. 쌤, 근데 심리체크 알겠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 여러분이 기출분석을 한다는 건 평가원이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23번을 보세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짜증스럽게 느끼는, 곤란함이 가중된. 3번 어디 체크하실래요? 어떤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4번 기대를 갖는다. 제가 지금 뭐에 체크하고 있죠? 생동감을 느끼고 긴장감, 심리 체크하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어떤 모의고사가 됐건 수능이 됐건 적어도 평가원 문제라면 소설이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현대소설이 나온다. 반드시 직접적으로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3번에요.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맞는 말이죠. 아까 짜증스럽게라는 심리 우리 체크했잖아요. 바로 1번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나머지 선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리 체크를 가지고 문제를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같은 원리로 보다 어려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상의 특징 문제입니다. A는 회상 장면 삽입 맞죠?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며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을 가져갑시다. 객관적. 혹시 이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 낯설시면요. 제 채널 재생 목록에 가시면 문학 개념어 특강 있어요. 거기서 다 설명해놨거든요. 거기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이라는 말은 주관적의 반대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나의 심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어체, 현재형 시제 이런 말들 어려우시면 개념 특강 들어주세요. 총 2시간 분량도 안 돼요. 네, 금방 연휴 기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들도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는 거니까요.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아까 A는 뭐였나요? 저도 까먹었어요. 돌아가시면 돼요. A는 아까 모든 사물이었죠. 모든 사물. 모든 사물. 자, 여기서 심리 체크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A는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그런 심리 있었어요? 그런 심리 우리 체크한 적 없죠. 따라서 정답 1번이에요. 심리 체크. 2번 갈게요. 나는 B의 정체와 노인이 B를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너무 알고 싶어 하죠. 심리 체크. 왜요? 뭐라고 했어요? 얘기라도 안 나눠보면 못 견딜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너무 알고 싶은 거죠. 심리 체크. 3번. 나는 노인이 B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심리 체크. 나는 자신과 A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심리 체크. 마지막. 나는 A로부터 소외된 상태. 쌤 이런 거 없었는데요? 에이. 심리 체크. 아까 뭐라고 했나요?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라고 했잖아요. 심리 체크 해서 여러분 소외된 상태 맞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은 B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네 문제인데요. 무려 두 문제가 직접적인 심리, 너 소설 읽을 때 심리는 체크하면서 읽고 있니? 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그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쌤, 보기 먼저 읽으면 도움 된다고 하던데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기는요, 힌트가 아니에요. 보기를 주는 이유는, 평가원이 보기를 주는 이유는 지문이라고 하는 정보, 즉 작품과 보기라고 하는 정보, 서로 다른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아, 너 이 작품 낯설지? 내가 힌트 줄게. 라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는 가령 현대시 정도, 현대시에서 그 보기의 내용에 작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주는 보기 정도는 읽으면 얻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소설에서는 여러분 보기 먼저 읽는다고 해서 도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 평가원이 어떻게 보기 문제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대요. 청각도 드러나고요, 또 후각도 드러나고요.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뭔가 체험을 드러내는데,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미인 심리적 행동을 통해 제시한대요. 그러면서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기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왜 보기 먼저 읽지 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 보기 먼저 읽잖아요. 어차피 다시 보기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보기를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싶거든요. 작품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작품을 심리 위주로 읽어 나가면 좋은 점이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번민. 뭔가요? 아, 노인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느낀 나의 심리적 충격이 번민이죠. 아, 그게 사막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구나 라고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의 상호 유기적 연결. 아, 그건 작품을 먼저 읽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보기 먼저 읽으면 힌트가 된다? 괜히 시간 낭비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작품을 가볼게요. 작품의 선지를 가볼게요.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에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데에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표현되는군. 동의할 수 있죠?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볼게요. 두부장수 소리, 이런 소리가 무의미하다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서 대놓고 우리가 체크할 심리를 물어보네요. 야, 보기에서까지 심리를 물어보네.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이것도 심리 체크죠. 왜? 아무도 내 이야기에 관심 안 가져줄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자, 돌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데 체감하는 데에서 뭔가 긴장, 맞죠? 심리 체크. 4번,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장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으로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참 중요합니다. 원래 여러분이 보게 될 수능에 현대소설에 보기 문제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보기 문제도 이 보기 문제처럼 선지를 구현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체념적? 체념적 현실인식? 네,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 체념? 체념. 맞네. 하고 넘어가면 이제 내년에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보기에서 체념 상태라고 하는 건 우리 작품 먼저 읽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죠. 나의 체념 상태는 뭔가요? 무의미해. 태평스러워. 근데 저 노인은 뭐지? 하면서 번민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지에서는 뭐래요? 전쟁의 실상을 깨달으면서 체념적 현실을 갖는다고? 아니,
체념은 뭔가요? 현실 세계의 그 태평함에서 느낀 거였잖아요. 더군다나 나방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서 내가 느낀 심리는 뭐였나요? 우리 아까 체크했는데 거기서 느낀 심리는 신기할 것도 없지? 빙그도 썼어. 그게 전쟁의 실상을 느끼면서 느끼는 체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심리 체크. 제가 오늘 심리 체크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세지는 마시고요. 한 3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문제가 네 문제예요. 현대소설 한 세트에 네 문항이 나왔는데 수능 문제거든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문제가 모두 너 평상시에 심리 체크는 잘 하고 있니? 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기 문제에서도요. 더군다나 보기에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선지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박는 거예요. 근데 심리를 체크함으로써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리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작품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이 보게 될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패턴이 있을 겁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박을 거예요. 근데 심리 체크 해보면 맥락하고 다르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 문제도 어떤가요? 심리 체크 잘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소설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제발 심리 좀 체크하면서 읽어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25분이 넘어갔는데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머리 복잡하면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기출이 됐건 EBS가 됐건 현대소설 푸실 때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체크하세요. 그것만 잘하셔도요. 거의 8할은 해결됩니다. 저는 전부 다 해결된다고도 믿어요. 고난도 문제일수록 심리 체크가 중요해집니다. 네, 이렇게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 작년 수능 문제로 현대소설의 모든 것, 쌤 이거 말고 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만 가지고도 앞으로 적용 훈련 열심히 하시면 수능 문제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전소설의 모든 것 설명드릴게요. 고전소설은 조금 더 빨리 끝낼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